보통 우리가 막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요. 굉장히 직관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네, 엑스레이부터 찍죠. 그렇죠. 엑스레이를 딱 찍고 의사가 그 흑백 사진 위에 그어진 하얀 실선을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 금이 갔네요 라고 말해주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네네. 환자 입장에서도 눈으로 직접 그 균열을 확인하니까 묘한 안도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대충 견적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눈에 보이면 덜 무섭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암이라는 단어와 마주하는 순간 약간 이 모든 직관과 명확성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실 암 치료는 거의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소모전에 가깝거든요. 눈에 띄는 덩어리를 막 잘라낸다고 해도 네. 그 미세하게 퍼린 잔여세포들이 언제, 어디서 다시 자라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부분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선택한 항암 치료 방식은 무언가 정밀한 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암세포가 있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명 융단폭격 방식인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뢰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없애버릴 혁명적인 청사진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해독할 자료는요, 무려 12장 분량의 심도 있는 전략 리포트입니다. 바로 맞춤형 암 백신과 mRNA 테마의 부활 슬라이드 구성 가이드라는 문건인데요. 아, 리포트 158번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 역할로만 알려졌던 이 mRNA가 도대체 어떻게 암세포의 심장을 찌르는 정밀한 창으로 진화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방패에서 창으로 진화했다는 비유도 이 거대한 변화를 다 담아내기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런가요? 네, 단순히 무기의 종류가 바뀐 게 아니고요. 전쟁의 룰 자체가 화학전에서 정보전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에 가깝거든요. 정보전이요? 네, 우리가 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화학전에서 정보전이라 벌써부터 막 뇌가 찌릿해지는데요. 청취자님, 이 탐구는 그저 막 어려운 의학 용어를 나열하거나 뜬구름 잡는 미래 기술을 찬양하는 그런 뻔한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유전자와 또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자본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서 다가올 120세 시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생존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 전환부터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전통적인 항암제랑 지금 리포트에서 말하는 맞춤형 mRNA 백신, 이게 도대체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화학 강암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맹목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암세포가 빨리 자라니까요. 그렇죠.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르게 막 증식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아주 정상적이지만 원래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도 같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군요. 모낭세포가 빨리 자라니까. 정확합니다. 모낭세포나 위장 점막세포들이 같이 죽어나가는 거죠. 심한 구토와 오심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 맹목적인 공격성 때문이고요. 와, 이걸 비유하자면 약간 백화점에 걸려있는 기성복 사이즈에 억지로 환자의 몸을 끼워 맞추는 것 같네요. 옷이 내 몸에 안 맞으면 막 살이 슬리고 상처가 나듯이 그 엄청난 부작용의 고통을 환자가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잖아요. 기성복이라는 표현이 흥미롭긴 한데요. 사실 기성복은 최소한 입을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전통적인 항암제는 차라리 눈을 가린 저격수에게 기관총을 쥐어주고 광장에 난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와, 기관총 난사요.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운이 좋으면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암세포를 마치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부수적 피해로 치부되었던 거죠. 끔찍하네요. 그런데 mRNA 맞춤형 백신은 다릅니다. 이 저격수의 눈에 테러리스트의 얼굴만 빨간색으로 빛나게 보여주는 특수 야시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와, 특수 야시경 대박이네요.
그게 바로 리포트 슬라이드 2에서 언급된 mRNA OS, 즉 운영체제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의학 리포트인데 제조업 용어가 아니라 막 IT 소프트웨어 용어가 가득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네. 암 치료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인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환자의 몸에서 암덩어리의 조직을 아주 조금 떼어냅니다. 네, 조직 검사 하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정상세포의 혈액도 같이 채취를 하죠. 이 두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AI가 두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비교 분석하기 시작해요. 오, AI가 분석을. 네, 정상세포에는 없는데 암세포의 표면에만 튀어나와 있는 고유한 돌연변이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걸 신생항원, 영어로는 니오안티젠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아,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내 몸의 반역자가 가진 고유한 지문이나 몽타주를 컴퓨터가 딱 추출해낸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몽타주가 확보되면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코딩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코딩이요? 의사들이요? 생물학적 코딩이죠. 이 몽타주를 우리 몸의 경찰인 면역세포, 즉 T세포들에게 팩스로 보내줄 수 있도록 메신저 RNA라는 유전자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듯이 유전자 염기 서열에 배열하고요. 모니터에서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화학 공장에서 막 독한 화합물을 끓이고 섞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데이터를 생물학적 설계도로 변환한다. 미쳤네요, 진짜. 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즉 OS와 똑같은 원리인 거죠. 세상에. 약을 끓이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해서 컴파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이 컴파일 버튼을 누르고 나서 환자 맞춤형 백신이 생산되는데 단 48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적혀 있거든요. 네, 슬라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 예전에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기본 10년, 막 15년씩 걸렸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틀 만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이 뚝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 가진 위력입니다. 하드웨어, 즉 백신을 생산하는 기틀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암세포 몽타주 데이터만 쏙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아, 뼈대는 그대로 두고 알맹이만 바꾼다? 그렇죠. USB 메모리 스틱은 똑같은데 그 안에 영화 파일을 담느냐, 음악 파일을 담느냐에 따라 재생되는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것과 완벽하게 같은 원리입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게다가 슬라이드 5랑 6을 보니까 이 백신이 투여되는 방식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독성 물질이 아니라서 링거를 꼽고 차가운 병실에 누워 며칠씩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포트의 홈 허스피털 프로토콜 개념을 보니까 환자가 자기 집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들이랑 넷플릭스를 보며 주사를 맞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상 속에서의 치료죠. 무자비한 융단 폭격 대신에 막 숲속의 맑은 공기처럼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깨워서 스스로 치유하게 만든다니. 이게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지 진짜 상상조차 안 갑니다. 기술이 궁극의 단계로 고도화되면요. 결국 거추장스러운 장비나 공간은 다 사라지고 일상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거든요. 아, 스마트폰처럼요?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굳이 병원이라는 차갑고 거대한 공간에 환자의 삶을 가둬둘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와, 진짜 과학기술 대단하다. 인류 만세. 이러가고 덮어버리면 이게 심층 탐구가 아니죠. 그렇죠. 한 발 더 나아가야죠. 네, 만약 이 기술이 소프트웨어처럼 민첩해지고 암을 감기처럼 다스리게 해준다면 필연적으로 이 혁신 주변으로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자본은 냄새를 아주 잘 맡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의 흐름, 돈의 냄새를 맡아봐야 해요. 리포트의 가을 테마로 넘어가 보죠. 자본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강력한 결핍과 욕망을 향해 흐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해방보다 더 큰 욕망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영생에 대한 욕망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제가 청취자님의 입장이 되어서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무리 그래도 바이오 투자는 솔직히 사실상 카지노 슬롯머신 아닙니까? 도박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신약 임상 1상 통과했다고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다가 3상에서 부작용 하나 터지면 바로 하한가 맞고 상장 폐지되는 완전 롤러코스터 판이잖아요. 일반 청취자님이 도박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이오 섹터를 한탕주의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한탕주의요? 네. 하지만 큰 자본을 굴리는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도박에 절대 베팅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궤도에 탑승하죠. 매크로 환경이요? 리포트 슬라이드 3에서 금리 하락 기조와 바이오 ETF 수급을 강하게 연결지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XBI 같은 바이오 ETF 차트가 막 솟구치는 거. 근데 금리 하락이 바이오 섹터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맞춤형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당장 수천억, 조 단위의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다. 돈 막는 하마겠네요. 그런데 이익은 10년 뒤에나 발생하죠. 그럼 기업은 필연적으로 빚을 내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아,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부담 때문에 숨이 막혀서 연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돈 빌리기가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그 자금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먼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담보로 하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아,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그 거대한 뭉칫돈이 다시 바이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네, 거시경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하지만 방금 호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돈이 쏟아져도 A라는 제약사의 임상에 실패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삼상에서 미끄러지면 끝이니까. 여기서 진짜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슬라이드 7에 명시된 밸류체인 투자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아, 밸류체인.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막 금광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면요. 달려가서 직접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튼튼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쓸어 담는다는 역사적 진리 다들 아시죠?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 같은 경우죠. 네네. 이게 바이오 시장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백신을 설계하는 플랫폼 기업이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라면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곳이요? 네. 그런데 그들에게 곡괭이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바로 LNP 기술 기업과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CDMO 기업이죠. 와, 이거 하나씩 좀 깊게 파보죠. 진짜 재밌네요. 가령 플랫폼 기업이 AI로 이틀 만에 완벽한 백신 코드를 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그냥 환자 몸에 바로 꾹 주사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mRNA는 말 그대로 아주 연약한 유전자 쪼가리거든요. 우리 혈액 속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유전 물질을 발견하는 즉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분해 효소 RNase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아, 방어 체계가 작동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mRNA를 맨몸으로 혈관에 넣는 건 적군이 득실거리는 적진 한가운데 방패도 없이 무장해제된 아군 병사를 그냥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입하자마자 몇 초 만에 분해되어서 다 사라집니다. 헐. 그러니까 그 연약한 병사를 목적지인 암세포 앞까지 아주 안전하게 태워다줄 튼튼한 장갑차가 무조건 필요한 거군요. 바로 그 장갑차가 지질 나노 입자, 즉 LNP, 리피드 나노파티클입니다. 미세한 지방 덩어리로 mRNA를 안전하게 딱 감싸서 세포막을 뚫고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배달 기술이죠. 와, 이거 엄청난 병목이네요. LNP 없이는 아예 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배달이 안 되죠. 그럼 화이자가 암 백신을 성공하든 모더나가 성공하든 바이오엔텍이 성공하든 그들은 환자의 몸속으로 약을 배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LNP 장갑차를 렌트해야만 하는 거네요?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대박. LNP 특허를 가진 기업은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길목에 앉아서 통행세를 달달하게 걷어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환자에게 각기 다른 맞춤형 백신을 찍어내야 하는 생산 단계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약을 만드는 공장이요. 네, 일반적인 타일레놀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거대한 통에 넣고 막 끓여서 알약을 똑같이 수백만 개씩 찍어내잖아요. 네네,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지만 mRNA 맞춤형 백신은 환자마다 코드가 다 달라요. 게다가 극저온 보관 상태와 완벽한 무균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생물학적 공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존의 거대 제약사들도 자신들의 그 낡은 공장에서는 이걸 배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겠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CDMO,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전문 기업들입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첨단 공정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설비와 노하우를 가진 극소수의 CDMO 기업들에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일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인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임상 도박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던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철도와 고속도로에 투자하라는 뜻이었군요. 네, 숨겨진 진주를 찾는 여우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슬라이드 8을 보니까 리포트는 유독 2026년 하반기를 콕 집어서 별표까지 치고 타겟팅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2026년 하반기가 바로 모더나, 바이오엔텍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맞춤형 암 백신, 임상 3상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3상 데이터 발표요? 네. 임상 1상, 2상이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라면요. 3상은 이약이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에게 부작용 없이 암을 완벽히 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침표거든요. 아, 그래서 2026년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그럼 뉴스가 터지고 막 대중들이 열광해서 주식을 사면 이미 는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스마트 머니는 대중이 뉴스 앵커의 목소리를 듣기 1, 2년 전부터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정보의 선침해군요. 그래서 리포트는 2026년에 이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부터 설계 플랫폼, LNP, CDMO 등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바이오 아비트라지 전략을 제안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9에 나오는 바이오 아비트라지. 차익거래라는 용어를 썼네요. 보통 서로 다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수익을 내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바이오 아비트라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편만으로 철저한 분산을 통한 리스크 제거입니다. 리스크 제거.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이라도 특정 임상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실패할 확률, 즉 꼬리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대신 기술 밸류체인 생태계 전체를 묶은 ETF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아, 바구니에 골고루 담는 거군요. 네, 만약 A 회사의 임상이 실패해서 주가가 빠져도 B 회사의 LNP 수요 폭발과 C 회사의 CDMO 매출 급증이 그걸 메꾸고도 남게 설계하는 거죠. 개별 기업의 실패 확률은 지우고 산업 전체의 파이가 팽창하는 그 묵직한 성장 과실만 안정적으로 취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와, 투기적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서 필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로 갈아타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정확합니다. 청취자님, 거대한 과학적 진보의 메커니즘과 그 길목을 지키는 자본의 전략까지 여기까지 아주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알겠어. 혁명적인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나의 현실에 내 몸뚱이에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넘어왔네요. 아무리 위대한 통찰이라도 내 삶의 액션 플랜으로 추안되지 않으면 그냥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 하나 본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마지막 겨울 테마 파트가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드 10에 암 유전자 뱅킹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진짜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 방식대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취자님, 컴퓨터를 쓰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랜섬웨어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잖아요. 다 날아가니까요. 네. 걸리는 순간 내 소중한 파일이 다 암호화돼서 접근도 못하고 완전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쌩쌩하고 가장 깨끗할 때 하드드라이브를 외장 하드의 통째로 백업해둡니다. 저는 이 유전자 뱅킹이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느꼈거든요. 단순하지만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 훌륭한 비유네요.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만약 내 몸에 암이라는 랜섬웨어가 파진 뒤에 부랴부랴 망가진 유전자를 분석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지체되고 데이터에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염되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내가 질병 없이 가장 건강할 때 내 몸에 완벽하고 깨끗한 유전자 데이터를 미래형 데이터 금고에 미리 백업해둔다면 어떨까요? 아,
암세포 몽타주를 그리기 위해서 비교할 완벽한 원본이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백업된 건강한 원본 데이터와 현재의 돌연변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AI가 암세포의 신생항원을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틀린 그림 찾기가 10배는 쉬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48시간 만에 백신 코드를 짜는 과정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2026년형 미래 의료를 맞이하기 위해 개인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보험인 거죠.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슬라이드 11에 등간하는 실전 항암 프로토콜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피 한 방울로 피송을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암 DNA 조각을 찾아내는 액체 생검 기술. 이걸로 초기 암을 발견하고요. 네. 미리 뱅킹해둔 유전자 원본과 비교해서 이틀 만에 백신 코드를 짜고 그걸 LNP 장갑차로 포장해서 내 집 거실로 주사기가 배달 오기까지. 이 모든 진단부터 치료의 과정이 단 2주 안에 끝난다고 세팅되어 있어요. 진단받고 입원 수속 밟고 항암 치료 스케줄 잡느라 몇 달씩 환자의 피를 말리던 과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속도입니다. 2주라니요. 막 직장 다니면서 한 2주 정도 연차 내고 집 소파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암을 고치고 다시 멀쩡하게 출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암이라는 질병의 지위가 사망 선고에서 귀찮은 독감 수준으로 완전히 격화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리포트가 마지막 12번 슬라이드에서 던지는 아주 무겁고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메시지지요. 청취자님, 만약 이런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12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것은 과연 온전한 축복일까요? 갑자기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왜 그렇죠? 생물학적 수명은 120세로 짱짱하게 늘어났는데 내 지갑의 수명이 85세에 끝나버린다면 남은 35년의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지옥보다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빈곤 속의 장소만큼 무서운 게 없죠. 네, 돈이 없어서 이 우아한 맞춤형 치료를 나만 받지 못하고 머리 빠지고 토하는 그 낡은 방식으로 고통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이미지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1인 제국 마스터의 뒷모습으로 라이프 익스텐션 120 플러스를 띄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 연장의 시대에는요. 생물학적 육체를 지탱하는 과학 기술만큼이나 그 길어진 생존의 존엄을 지켜줄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존엄을 지켜줄 자본. 단순히 질병 하나를 치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장된 수명만큼의 자본을 미리 축적해두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1인 제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와, 그래서 리포트가 mRNA 테마를 가리켜 수명 연장의 복리 엔진이라는 단어를 쓴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맞춤형 백신 기술로 내 몸의 수명을 늘리고 동시에 그 기술이 지나가는 밸류체인 길목, 그러니까 LNP나 CDMO 같은 곳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자본의 수익률로 내 지갑의 수명도 함께 늘려간다. 육체의 복리와 자본의 복리죠. 맞아요. 이 두 개의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나라는 존재가 120세까지 영속적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완벽한 결론이네요. 생물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개인 인생사에 대한 철학이 하나의 단단한 서사로 묶여있는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네. 이 거대한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을 자신의 삶과 포트폴리오에 직접 컴파일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겠죠. 와, 오늘 대화 진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청취자님,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탐구를 머릿속에 한 번 더 아주 선명하게 새겨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첫째, 암 치료는 사람을 죽이는 화학 폭격에서 AI가 48시간 만에 맞춤형 코드를 짜내는 mRNA OS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화했습니다. 확실한 패러다임 시프트죠. 둘째,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투자할 때는 단일 제약사의 도박에 백팀하지 마십시오. 백신을 배달하는 LNP 장갑차와 생산을 점담하는 CDMO 공장 등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바이오 아비트라지로 리스크를 지우고 성장을 취해야 합니다. 여우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건강할 때 당신의 유전자를 미래형 금고에 백업, 즉 뱅킹해두고 육체와 자본이 함께 굴러가는 복리 엔진을 당장 내 삶에 세팅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슈퍼사이클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지 청취자 여러분의 청사진이 한층 더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께서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 아주 깊게 물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유전자 데이터에 맞춰 단 48시간 만에 암을 막아내고 생명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연장되는 미래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육체적 질병이 더 이상 당신의 생사를 결정짓지 못하고 120세까지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시겠습니까? 60세에 은퇴한다면 남은 시간이 무려 60년이네요. 맞습니다. 6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위해 당신은 지금 삶의 방식과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인생의 OS를 컴파일하고 계신가요? 의료기술이 연장해준 그 생전의 시간 위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존엄하게 채워나갈기는 오롯이 개인이 설계해야 할 몫이죠.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두 번째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이 청취자님의 새로운 인생 OS를 빈틈없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고 거대한 지적 야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영속하는 제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해독하는 놀라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